자, 이제 물질의 이중성.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광전 효과라는 개념을 통해서 빛이 두 개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다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는 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줄을 그어주실까요? 물질파. 1924년 드브로이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라면 전자라고 하는, 살짝 한번 써주실게요. 입자도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된 파동,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우리는 물질파, 드브로이파라고 하기로 하였대요. 그래서 물질의 파장 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파장, 혹시 몰라서 물질파의 파장을 이렇게 람다라고 쓰고 였을 때 어떻게 질량인 입자가 속력이 운동할 때 질량과 속력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 운동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운동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하나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선 어렵진 않고, 여기서 물질파 확인 실험을 보도록 할게. 네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을 보게 되면 니켈 표면에 54V의 전압으로 가속한 전자선이야. 전자라는 입자예요. 했을 때 어떻게 니켈 결정에 산란된 전자의 수를 검출했대. 실험 방법입니다. 그 결과를 보도록 할게. 봤더니 특정한 각도에 튀어나온 전자의 수가 많은 걸 발견하였고, 그것은 여기서 튀어나간 각도,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한 각도가 있었대요. 휘었다라는 거야. 즉 회절이 간섭이 여기에서 어떻게 파동처럼 회절을 해서 보강 간섭, 여기서 중요한 특정한 각도로 꺾였죠. 입자는 직진성을 가져야 되거든. 가져야 되는데 빛은 회절, 퍼질 수 있었는데 얘가 어떤 특정한 각도로 꺾이는 걸 알았다라는 걸 회절이 일어났다라는 거. 회절은 잠깐 여기다 써보자. 이렇게 테이블이 낫지? 회절은 바로 파동의 성질이거든.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있는 걸 알아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실험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파장이 X선과 전자선을 입사시켰더니 이 X선은 써주자. 빛이에요. 빛이니까 어떻게 돼? 회절이 당연히 일어나는 건 문제되진 않아. X선은 회절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 그런데 전자라는 걸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와, 회절 무늬와 똑같은 모습을 띠는 걸 알아낸 거죠. 전자도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띌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지고요. 물질의 이중성.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관측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먼저 플랑크 상수값이 너무 커요. 너무 작아서 티가 안 나고, 그다음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서 그걸 못 느꼈던 거지.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보면, 특히 축구 같은 거 보면 공 찰 때 보면 특히 손흥민 기억나니? 공이 꺾여가는 거? 야구도 포크볼이라고 하나? 직구 말고 이렇게 포크 하는 거 있지. 입자는 이렇게 꺾이거나 휘어지면 안 돼. 직진성을 갖고 입자가 어떻게 꺾여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 봐라. 그렇게 꺾어서 할 때 속력을 빨리 해야 돼? 속력이 느려야 돼? 직구는 빨라도 되지만 이렇게 커브골을 하려면 속도를 어떻게
속도를 줄여야지만 파장,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스핀을 매기죠. 축구 공 찰 때 방향 스핀을 주면 회전을 하게 되죠. 공이 회전을 하면서 꺾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속력이 느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질량도 작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질량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얘가 질량이 매우 커요. 매우 크기 때문에 꺾이는 걸 잘 못 보는 것이지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파동성 관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 이중 슬릿과 스크린을 설치하고 전자총을 쏠 거야. 전자야, 입자예요, 입자. 입자를 쐈어요.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더니, 오, 간섭. 여기서 이 간섭은 파동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전자총을 쐈더니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일어나는 예상했을 때 어떻게 직진을 해서 무늬만 2개만 나올 줄 알았던 거야. 왜? 직진해서 여기 뚫고 가서 여기 뚫고 가서 여기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이중 슬릿에 했던 간섭 무늬 있었지. 밝고 어둠이 반복되는 거.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다? 얘가 간섭 무늬에서 보강 상세가 계속 발견된 건 파동성, 밑줄. 예상이야. 얘는 예상이었는데 결과는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파동성인 걸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전자현미경. 분해능이라는 건 분해하는 능력. 분해라는 건 자른다가 아니라 퍼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광학기기에서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할 수 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사용하는 빛의 밑줄.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 능력이 즉 여기서 광학기기에서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하는 능력을 분해능인데 파장이 짧을수록 어떠했다? 분해 능력이 커졌다. 잘 쪼개졌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파장이 어때? 여기서는 두 상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파장이 어때? 파장이 짧을수록 어떻게 두 점을 구별하는 능력이 커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막 복잡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기에서 사실은 물질의 이중성보다는 빛의 이중성이 문제의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자현미경 한번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의 비교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전자현미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사 전자현미경 있고 투과 전자현미경. 얘는 광학, 빛을 이용하는 것이야. 빛을. 그런데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얘는 먼저 빛을 이용했다면 얘는 전자선을 이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찰. 특징들을 볼게. 특징을 보게 되면 분해능이 투과 전자보다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분해능이 좋아서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회절 현상이 상이 흐려지는 거. 글쎄 굳이 이런 것까지 그냥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문제상에 나오면 그때 좀 디테일하게 잡아 놓도록 하시고요. 바로 문제를 또